안녕하세요. 자동차 분과장 조준성입니다. 요즘 글로벌 정세가 쉽지 않죠. 특히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틈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 연방 정부 조달 시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셈 등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 구매자 시장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특별한 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실용교육 맹태석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실용교육이라고 해서 기업 대표님들이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 조달 시스템에 등록을 하려면은 저희가 셈 등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 정보 조달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정보 조달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된 문서를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님들이 우리는 진짜 정부랑 계약하는데 조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다 할 경우에 저희가 미국에 저희들이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는 텍사스 형사 변호사 협회가 있고요. 그 텍사스 형사 변호사 협회가 대표님들의 기업을 갖다가 정부에 조달할 수 있도록 모든 안내를 할 것이고 협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까지 모든 도움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 같은 문제도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경부조달뿐만 아니라 민간 글로벌 유통망 입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스트가 있는데요.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도 직접 입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 한국에 있는 기업의 입장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조달 시장에 들어가려면 사실 미국에 소재한 기업들만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들은 외국인도 미국 시장에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민간 시장과는 뭐가 다른가요? 저희가 조금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셈 등록이라는 것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셈 등록을 아셔야 되고 이 셈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연방 정부도 입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민간 계약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셈 등록하면은 저희 뭔가 수출하려면 박람회도 가야 되고 뭔가 어디도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셈 등록도 또 하나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온라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셈 등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연방 정부 조달 시장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면 단일 시장으로서 보시면 이제 이게 자료 보시면 2023년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에 7,73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단일 구매자로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전 세계에 가장 크고요. 이게 점점점 증가해서 나중엔 1조 달러까지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조달 제외란 대상 국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조달 시장에는 한국 기업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조달 제외된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러시아, 인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베트남 같은 국가들 보시면 이제 러시아는 제외하고요. 러시아는 제외하고 이 국가들은 지금 신흥 제조 강국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제품들이랑 대표님들 기업들이 모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쟁은 민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로 들어갈 경우는 이 국가들의 제품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그럼 들어가는 국가들 제품이 어떠냐?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제품들이 이제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선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신흥 제조 강국들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10인 내외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제조 시설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10인 내외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어렵다는 얘기죠. 베트남이나 이런 제조 시설 있는 곳보다 훨씬 지금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들이 없는 시장을 제가 공략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기업들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또 이런 기업들이 또 기술력은 또 좋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자꾸 미국 나가가지고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연방 정부 조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과 완전 다른 경제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을 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어떻게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런데 미국 이 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TAA라고 해가지고 이게 Trade Agreement Act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뭐 독일, 아까 얘기했던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한테 이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허용한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대략 34% 정도 됩니다. 그 34%면 전체에서 전체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Value of Total Federal Procurement라고 있는데 이게 전체 이 연방 정부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이제 발륨이 되는 건데 이 발륨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 같은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2013년에 뭐 173.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이면 감이 안 오는데 공이 9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173 빌리언, 그다음에 129 빌리언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2014년에서 15년 평균이 154 빌리언이니까는 그냥 퍼센티지만 보세요. 퍼센티지만 34%. 그러니까 전체에서 34%면 양이 적진 않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한테 이 정도의 시장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표님들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제품이 정말로 연방 정부 조달을 할 수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메이크업 가방입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쓰는 가방인데 이 화장할 때 쓰는 가방이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나라잠터라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나라잠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GSA라고 하는 건데 이 GSA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이것이 이 GSA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보시면 이제 1번 보시면 이게 메이크업백이라서 이제 제가 가방 이름을 놓은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타이완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이 지금 이게 정보 조달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이제 S, D, DV, H가 있는데 S가 뭐냐면 이게 중소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회사가 미국의 중소기업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D가 뭐냐면 장애인 저기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DB가 이제 장애인 은퇴 군인들이 있는 그런 좀 특별한 혜택. 그다음에 H가 뭐냐면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그래서 부족 이런 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대만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나가서 더더욱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 조달하면은 반드시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기관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할당하는 게 평균적으로 25%입니다. 연방기관은 25%를 할당하기 위해서 무조건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공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수출하실 때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CIF도 하고 있고 뭐 FOB라고 있는데 이 FOB 같은 경우는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5번째는 제가 체크를 한 게 뭐냐면은 원래 5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 게 Corporate Purchase Item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게 상시 구매라는 얘기야. 상시 구매될 수 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Disaster Purchasing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Disaster Purchasing은 재난 구호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한국에서 다 아는 아이템도 사실 그 디자스터 펄칭이라는 걸 등록되어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재난구 물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대표님들이
이 셈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이게 국방부라는 것은 한국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DOD라 부르는데 이 DOD를 보시면 10개의 국가, 탑 10 countries라고 해서 10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 10개의 국가가 조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oblig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obligation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로 갖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시장을 좀 여러 가 보셔라. 참고로 이거는 지금 저펜, 저맨이 사우스 코리아니까 저펜은 일본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주독 미군이 있습니다. 한국인 주한미군이 있죠. 근데 이게 주한미군에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주일미군 혹은 주독미군에만 그건 조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제품이 일본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독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을 씹습니다. 그래서 셈 등록이란 거 하면은 대표님들이 셈 등록이란 걸 하면은 모두 주한미군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이 또 열리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6월에 주한미군 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에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무료로 갖다 지원하니까 참석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얀 정부의 이제 계략의 매력.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좀 차이를 나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계약에서 좀 차이를 나눠볼게요. 민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님들 같은 한 번도 해외 수출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해외 영업팀을 따로 별도로 두셔야 됩니다. 해외 영업팀을 한 명만 둬서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되지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2-3명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인건비도 발생할 건데 또 이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또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신뢰 관계도 쌓아야 되는 거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빠른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주관적 평가 요소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또 이런 민간 바이오를 또 많이 선호하세요. 자, 그런데 빠른 의사결정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이어들이 그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식품업체가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올 수 없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 번도 수입을 해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 수입을 일본에서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수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한국에서 들어올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 바이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둘이 맺었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평가와 빠른 의사결정 때문에 민간 바이어는 이런 단점이 있다. 물론 계약은 좀 더 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미연방정부 계약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선 사전 정의된 평가 기준이 이게 뭐냐면 아까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FDA에서 허락을 한 건지 혹은 미국 농무부 USDA에서 허락한 건지 그런 제품을 평가를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해봅시다. 자, 수치화된 점수 여기는 네트워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점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는 크게 3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과거 실적. 이 대표님이 여태까지 납품을 잘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갖다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 그대로 FDA나 USDA 규제를 잘 받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탈세는 안 하고 세금 잘 내고 기업들 뭐 직원들한테 월급 잘 주고 뭐 이런 전반적인 뭐 아동 착취 안 하고 뭐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본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각 평가 항목별로 이제 점수를 갖다 0점에서 5점 줘가지고 뭐 3점 주기도 하고 해서 총 점점을 통해서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모든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경쟁 입찰에 할 때는 이런 점수를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 수행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모든 여기 미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정량화된 그러니까 점수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 바이오는 협의 중심, 신뢰관계 협의 중심, 미연방 정부 계약에서는 점수를 보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납품을 제대로 했는지만 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제가 이제 들은 걸로 이해를 조금 한 거를 정리해 보면 생활용품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포함이 된다. 그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저희 나라의 거의 80%가 중소기업들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고 또 제대군인 또 장애인 이러한 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등급이 되면 더 이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민간 시장보다 아마 아까 그 연방정부 조달 시장을 들어가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사전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쌤 등록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절차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우선 쌤 등록, 그러니까 뭐 쌤 등록 같은 경우 사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난이도는 되게 쉽고요. 난이도는 쉽고 무조건 그 규제를 처음부터 받는 건 사실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규제를 받았다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FDA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 시장에서 안 먹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렸을 때는 이제 대표님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추구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제안하는 게 먼저 쌤 등록을 먼저 하고요. 쌤 등록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쌤 등록을 했을 경우에 민간 시장에서도 열립니다. 이게 또 다른 길이.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먼저 연락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쌤 등록을 하는가. 그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절차를 갖다 좀 지금 빨간색으로 위에 쌤 등록 있고 아래 저 보이는 구분선을 놓죠, 제가. 구분선을 둔 이유는 우선 1단계를 이제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1단계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2, 3, 4, 5단계로 이제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사실 2, 3, 4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건 상당히 쉽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번을 좀 먼저 해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지금 기업의 역할과 이건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거와 뭐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구분해 줘 보자면은 먼저 왼쪽 보시면 이제 쌤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가격 들어갑니다. 가격을 제안하겠죠. 가격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는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잖아요. 납품 실적도 이제 제출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했던 회사들 내용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서약하는 게 있으면 서약. 우리는 뭐 아동 착취 안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부가 요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서약을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보시면 정부가 이제 이걸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지 않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 문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조만간 이제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회계연도 끝나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규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수수료를 이제 추가로 요구할거나 혹은 서류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이거 대표님 저희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좀 깎아줄 수도 없나요?라고 협상을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둘이 협상을 세 번째 합니다. 이게 협상을 이제 대표님들이 거의 결정하신다 보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이메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모든 협상이 됐어요. 서로 오케이 됐으면 이제 네 번째 다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 제안서는 가격이 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바뀐 상태로 이제 가서 그러면 정부 계약자가 최종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약 체결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일반적인 이제 정보 조달 과정을 설명한 거고 GSA 등록 같은 경우 특별히 뭐 가격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GSA에서 등록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GSA가 아까 말했던 이제 나라장터로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경쟁 입찰 경우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입찰 같은 말 그대로 여러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제품들 중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갖다가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경쟁 입찰 이걸 써놨는데 이때는 이제 가격만 보지 않는다. 품질과 이제 가격을 동시에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이제 품질 되게 좋은데 가격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제품을 선택해 사기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막 품질도 똑같고 가격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이 실적이 있냐 없냐 그게 신뢰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가 쌤을 등록하면은 이 실적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쌤 등록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 등록을 하면 우선 정보 조달 입장 시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 대표님 생각했을 때 정보 좀 추가적으로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2번, 3번, 4번, 5번 단계로 가져도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핸드백을 보여드린 이유는 핸드백은 사실 받을 규제가 거의 없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백은 규제 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백 같은 경우는 대단히 들어가기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필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들어가기 쉽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막 여쭤보신 대로 이게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대표님들이 많이 좀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문서 작성이 난이도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냥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기관이 안 잡아먹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 같은 경우 대표님들이 언어가 이제 보통 이제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언어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영어를 할 수 있냐 못하냐가 차이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기관들과 쓰는 소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소통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대행이 있습니다. 그 대행인이 뭐 저희도 할 수 있지만은 텍사스 형사 변호사 협회가 이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만약 그냥 따로 해외 영업팀을 고용한 거는 훨씬 금액이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 이상 비용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더 제품을 잘 알기 때문에 제안서 쓰는데 제안서에서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게 가격입니다. 가격 외에는 대부분 작성하기 쉽습니다. 보통 서약이니까 보통 작성하는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데 거의 한국은 다 노예요. 노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저희가 가이드라인 다 제공하고 있고 책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하다가 또 어려우면은 저희가 또 다 일일이 또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실 때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평균적으로 기업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빠른 기업은 3주 내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준비를 갖다가 3주 내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격 페널티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가격 페널티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가격 페널티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미국산과 한국산 보시면 똑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소구매에 해당하는 거, 소량 구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가격 페널티를 받는 건데 미국산 제품이 있는데 미국산이 똑같은 이게 A라는 제품인데 A라는 제품이 $100라고 칠게요. 근데 한국 제품도 똑같습니다. 근데 $100예요. 이럴 때 근데 소량 구매입니다. 소량 구매일 때는 미국산이 우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격 페널티가 붙습니다. 여기 한국산에 10%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가 있고 $110니까 당연히 $100를 사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드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드론이 되게 좋은 예시인데 미국 드론은 거의 1억 정도 넘습니다. 한 대에.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 드론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한대요. 자, 그럼 가격 페널티를 받더라도 50% 페널티 때려볼게요. 여기다가 5천만 원짜리 드론인데 50% 페널티 때렸다. 그러면은 25원이니까 7,500만 원이 되죠, 이제는. 근데 얘는 1억이에요. 1억이고 7,500만 원. 50% 페널티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이 더 싸죠. 그러니까 한국산을 구매하게 되겠죠. 절대로 이게 한국산이다, 미국산이다라고 해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페널티에 붙는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만 그냥 차별이지. 그런 차별은 없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이제 미국이 지금 조선을 한국에 쩔쩔 매고 있잖아요, 상황이. 예, 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이 없죠. 아예 경쟁자가 없어요, 미국이. 경쟁자가 없고요.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도 한국이 최고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 딱 봤을 때, 이 제품 무조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제품들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재난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제네릭 의약품이라든가 이제 투석액 같은 거 제가 써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플로리다 허리케인 났을 때 플로리다에 있던 생산시설 다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제 부족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도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물어보신 대로 이제 규제 같은 경우 규제 같은 거를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미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받았는데 안 팔렸을 때 어떡하냐? 이게 바로 이제 간접 조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접 조달하면은 먼저 이거를 받고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 조달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간접 조달과 직접 조달인데 지금 가시기 네. 전에 지금 예. 내용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네. 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서 예.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 네. 이제 또 그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올해 초에 저희 나라가 그 김이 한번 수출이 중지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 김을 우리나라 김을 수출 중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김 양식 중에 외국인 노동자 착취 네. 그 문제가 네. 걸려갖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케이스로 뉴스 난 거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아마 미국 시장을 들어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쌤 등록에서 이걸 안 한다고 서약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서약을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 쌤 등록증을 신뢰합니다. 내가 서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쌤 등록을 계속 자기가 유지하고 있던 역사가 보입니다. 자기가 등록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나 정부 계약자를 봤을 때 쌤 등록증 보고 신뢰를 해요.
이게 완벽한 신뢰 조건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봤을 때 그래도 이 기업은 제품과 상관없이 그래도 양심 있는 기업이고 도덕적인 기업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샘 등록이 무료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혹시 어떤 기업이 사소한 거라도 하나 위반을 했다. 서약한 거 중에. 네. 그럼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규제가 조금씩 틀린데 이제 네. 우선 샘 등록증을 파기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나중에 등록이 안 되죠. 등록이 어렵죠. 네. 네. 한 번만 어겨도. 네, 한 번만 오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계약 만약에 정부 조달하고 있었다, 그럼 계약 파기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선진국들은 독일도 예전에 보면 한번 그 계약 맺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약을 맺으면 엄청 상호 신뢰에 대한 부분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한번 누군가가 어기면 이제 페널티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 선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모든 거를 가격으로 보진 않는다. 네, 이거 네. 굉장히 저희 중소기업한테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으면 됩니다, 제품이.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가격에 대한 페널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네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제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 생리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건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생리대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그러니까 미국이랑 경쟁이 안 되죠, 이런 제품. 근데 아까 같이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아예 경쟁 대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혼자 있어요. 네. 아까 그 핸드백도 혼자 있고요. 네. 라면도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라면을 피자랑 비교할까요? 아니죠. 라면을 라면끼리 비교해야겠죠. 근데 라면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도전해 볼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양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이 많을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요즘 뭐 K 뷰티, 뭐 K 방산, 뭐 K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네.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시장에 없는 걸 갖고 들어가면 훨씬 유리하겠네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인이 생산하지 못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생산한 건 상관이 없어요. 둘이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미국에 생산하지 못하는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손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 동족이 항상 못하니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이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샘 등록을 할 때 직접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만 샘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파상 다른 사람 물건을 떼갖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통업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좀 더 설명했지만 미국에는 유통업자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 제품을 사다가 정보 조달합니다. 실제 아예 그 문서까지 있어요. 정부 계약서, 정부 아까 문서 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건 제조사 입장에 설명해드리는 거고 유통업자 있잖아요. 유통업자도 작성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서약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어요. 공급 서약을 작성하면은 그 공급 서약을 작성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주계약자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벤더가 되는 거예요. 유통업자고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계약자가 자기는 이제 유통만 해요. 유통만 하는데 한국에 있는 제품을 갖다가 사다가 정부랑 계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둘이서만 규제를 준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규제 같은 경우가 부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규제를 정부는 이 벤더한테 요구를 해요. 그럼 이 벤더가 이 규제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던 아니면 둘이서 협상을 해서 해결하던 해결을 합니다. 해결해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우선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사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하도급 계약자가 샘 등록을 했으면은 이 주계약자 벤더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아까 신뢰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신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말게 되면 뭐냐면 이 주계약자들이 작성하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너는 그럼 어떻게 이 계약자들 찾을 거라고 정부가 요구합니다.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주계약자는 선택할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박람회 가겠습니다라고 써요, 저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마켓 리서치를 할 게 있는 시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샘을 검색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장대하게 쓰라고 하는데 쓸 게 없으니까 본인도 쓸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고요. 네. 이거를 달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연방 정부가 너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봐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고요. 못했을 경우는 주계약자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데 그러면 주자들이 모두 하냐? 그건 아닙니다. 주계약자들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매출이 $75만 이상
이면은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 중소기업이 이렇게 정부랑 직접 계약했어요. 예를 들어 대표님들 중에 우리가 뭐 식품을 했는데 그런 건 좀 쉽거든요. 그럼 정부 계약을 했어요. 정부 계약했는데 우리도 이걸 써야 되냐? 만약에 대표님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써야 됩니다. 대표님 똑같이. 하기야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네. 협력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협력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네. 이제 주계약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차 벤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1차 벤더가 이제 네. 2차, 3차를 관리하듯이 네. 그거에 대한 모든 품질 문제 관리하듯이 아마 여기서는 이제 품질을 벗어난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제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다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아마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제를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간 시장을 보다가 정부 조달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직접 조달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했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간접 조달이라는 간접 컨셉을 조달이고 이건 또, 민간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네. 우선 이 민간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정부 이제 그 주계약자들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기가 한국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부분이 한국 기업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계약자가 이걸 작성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 하도급 계획서 작성 문구가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75만 원 이상인 회사들. 그래서 이게 쌤을 통해 이제 기업을 검색할 것을 이제 강력히 추천하고 있고요. 이거를 간접 조달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간접 조달을 먼저 처음부터 직접 조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직접 조달을 먼저부터 하시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자기의 제품들이 해외 바이어랑 연결돼가지고 해외 바이어가 계속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요. 했다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전혀 이런 걸 모르세요. 그럼 이런 걸 모르시면은 간접 조달이 사실 정확히 맞죠, 보면은 간접 조달 한번 해보시고. 한국에서 주한미군 조달도 한번 해보시고 간접 조달 이 샘드롱을 통해서 또 주계약자랑 계약이 돼가지고 또 민간 거래 해보시다가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적이 남습니다. 샘드롱 하면 그 실적이 인정이 돼요.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저쪽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간접 조달하고 직접 조달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차이는 이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서. 그러니까 간접은 이제 민간 계약 베이스다 보시면 되고. 당연히 직접 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계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제시하는 거는 네. 지금 사실 정부 계약자하고 직접 하면 제일 좋지만 네.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가 주 계약을 이미 하고 있으시면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고 그렇죠. 그때 이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된 어떤 문서들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그 사람들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노출되는 방법이 뭐 박람회 가는 방법도 있지만 박람회 간다고 해가지고 이 바이어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100%. 그러면 샘드롱이랑 하면은 그 샘드롱을 통해서 우선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고. 아, 그러면 네. 지금 샘 등록이 되면 샘 등록을 검색하는 사람이 정부 계약자뿐만 아니라 주 계약자들도 검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게 그 주 계약자들이 이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문서에 뭐라고 하냐면 샘을 검색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하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예. 그죠? 그 예.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쉽습니다. 이것도 네. 작성하는데 한 모르겠어요. 제가 안내하면 뭐 저는 1시간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틀이 있습니다. 이미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간접 조달하는 대표님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주계약자가 쓰는 거니까 주계약자 입장에서는 저기 뭐 회사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실행하겠다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냥 끝이에요. 예. 아, 그럼 하도급으로 이렇게 네. 주계약자랑 같이 연결되시는 분은 뭐 하실 게 별로 없네요. 그냥 없습니다. 예, 그냥 샘 등록만 하고 기다리고 샘 있다가 등록하고 누군가가 찾아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오케이만 해주면 주계약자가 알아서 또 문서 작성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문서 작성해서 그다음에 이 제조사한테 보내줍니다. 제조사나 네네네. 이제 이 하도급 해당되는 회사한테 보내줘서 거기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서명하시면 돼요. 서명하셔서 이제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거의 첫
출발은 일단 무조건 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회가 열리니까 이제 그걸 하시라는 얘기죠. 저는. 예. 그러면 예. 쌤 등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네. 지금 이제 쌤 등록을 하면은 회사 이제 모든 검색할 때 보이는 정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번 보시면 이제 기업 정보 보이는데 기업 정보에 이제 홈페이지를 갖다 저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고 그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의 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등록을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등록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거를 정보 조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확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 확산하고 싶은 건지 이런 내용을 적는 건데 이거를 등록 목적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정부 지원금 받고 싶어서 했어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벤더들이 봤을 때 연락 안 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그래서 등록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근데 등록 상태는 연도별로까지 모든 기록이 남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내가 기업 비즈니스를 확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만큼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갖다가 갱신을 좀 하셔야 되고요. 기업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 아까 제가 했던 뭐 중소기업에서 미국 어떤 아까 중소기업 혜택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혜택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표님들 기업은 여기 혜택은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갖다 추가적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연락처 정보가 있는데 담당자 연락처 정보에는 대표님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대표님들이 이제 대표 시설이 이제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제일 중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제공 제품 서비스 소개가 이제 코드가 다 있습니다. 코드가 있고 우리가 제품이 뭘 판매하고 우리가 뭘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만드는 제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 제품을 다 등록할 수 있고요. 서비스 다 여러 개, 그러니까 복수 막 10개, 20개 막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검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할 때 또 뭘 검색할 수 있냐면 국가를 놓고 검색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키워드로 뭐 음식이면 음식, 뭐 부품이면 부품 검색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쫙 나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정보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그럼 벤더들이 보고선 이 회사가 이런 제품을 팔고 있구나. 그래서 네트워킹 기회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홈페이지.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의무예요. 의무인데 홈페이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홈페이지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 보면니까 홈페이지가 조금 없거나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등록 되게 중요한데 홈페이지가 들어갔는데 영어는 없고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가 한국식으로 되어 있어가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게 약간 이제 바이어들이 봤을 때 좀 편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쌤 등록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가 더 중요한 거네요. 영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등록은 나중에 추후에 등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쌤 등록했을 때 우선 등록 상태라든가 어떤 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의무입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우리가 어떤 제품 파는지 서비스를 갖다 하는 건 의무거든요. 제가 실제로 홈페이지 없는 회사가 연락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정말 커다란 글로벌 기업이 연락 와서 협업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한번 제안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홈페이지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더 많은 정보를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네.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발표를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맹 이사님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한다. 그럼 네. 당장 뭘부터 해야 됩니까? 쌤 등록 하시면 돼요. 저희는 묻혀인가요? 예,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쌤 등록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자료 입력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자료 입력을 저희가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자료 입력도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약하는 부분을 또 겁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서약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서약은 그럼 변호사들이 해줘야 돼요 대신요. 변호사들이 서약해 주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약은 이제 매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 비용이 매년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단계적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미국 조달 시장 진입이 막연히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끝으로 혹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미국 정보 조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샘 등록 통해서 꼭 정보 조달뿐만 아니라 또 만약 대표님들께서 샘 등록 통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또 주한미군 조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가만히 계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게 크게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샘 등록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은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준비가 좀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샘 등록은 그 첫 걸음이자 입장 티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단순히 국내 시장이나 민간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조달 시장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